안녕하세요. 정열의 기업연구소 이은경 수석연구원입니다. 오늘은 24년도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어서 그 내용을 준비했고요. 특히나 이제 중소기업 운영 관련 개정안 중심으로 오늘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투자세 공제, 증가분 공제율이 상향됐습니다. 기존의 추가분, 이제 사업용 유형자산 등에 대한 투자를 했을 경우에 중소기업 추가분을 3% 공제해 줬는데 3%에서 10%로 상향됐습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동일했고 중소기업만 7%가 상향된 부분이고요. 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에서는 대체 투자만 인정이 되고 기존 노후 장비를 교체하는 것은 인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증설 투자 공제 대상도 해당이 안 됩니다. 단 이제 업종으로 보면 디지털 방송 장비나 정보통신 장비, 연구시험 장비 등은 모두 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 제가 이제 투자세 공제에 관련돼서 예시를 좀 뽑아봤는데요. 22년도에 투자 금액이 2억이었고 23년도에는 없었고 24년도에 1억. 그래서 3년 평균을 1억을 투자하셨다는 가정을 갖고 그다음에 25년도에 6억을 투자하신 이런 사례를 들어서 제가 금액을 비교해 봤습니다. 기본 공제 금액이 6억의 10%여서 6천만 원. 그다음에 추가 공제 금액이 6억에서 평균 1억을 빼고 10%를 곱했을 때 5천만 원. 그래서 개정된 세법으로는 총 공제 금액이 1억 1천만 원인데 현행에서는 7,500만 원. 그래서 한 3,5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 금액을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이제 좀 따져보셔야 되는 거는 중요사항은 동일 과세 연도에 세액공제와 세액 감면은 중복공제에서 배제됩니다. 그리고 동일 사업장에 여러 개의 감면 공제 중복 시 중복공제에서 배제되고 한 개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중복 배제 외에는 사업연도를 달리하여 다른 감면 제도를 선택하는 경우는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해에 어떤 공제를 받고 감면을 선택할지가 중요한 이제 요소이기 때문에 이제 세무사님과 의논을 하셔도 되고요. 저희한테 의논을 주셔도 요거에 대해서 세액 감면을 좀 잘 올해는 어떤 감면을 받으실지 어떤 공제를 받으실지 잘 체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통합고용 세액 공제 개편이 됐습니다. 고용에 대한 부분은 계속 이제 세법을 완화시켜주고 그다음에 한도를 계속 상향해주는 이런 추세이고요. 현행에서는 통합고용 세액공제에서 상시 근로자 1년 미만 기간제나 초단시간 주 15시간 미만은 제외가 됐었는데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고용 지원 대상을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1개월 이상 미만 기간제 초단시간 근로자를 포함시켰고 계속고용 공제액을 상향시켰습니다. 그리고 추가된 부분이 탄력고용 정률 지원 도입을 해서 추가로 탄력고용한테도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게끔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고용지원금을 받으면 고용이 증가가 안 됐거나 뭐 그만두시면은 뭐 다시 토해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정부에서 뭐 세무조사를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이야기로 망설이시는 대표님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고용지원에 대한 사후관리 폐지 및 고용지원 통합 등 제도를 간소화하는 게 개정세법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공제 후, 사후관리 공제 후 일정 기간 고용 유지 의무가 있었고 감소 시에는 공제액 상당분을 추징했습니다. 최초 공제 연부터 2년에서 3년간 기간을 봤었는데 개정안에서는 계속 고용 인원을 유지 증가 시 1년 추가 공제 해주는 제도가 됐고요.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은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존 공제와 통합하여서 계속 고용 증가로 2년 최대 4,800만 원까지 지원되는 거로
해당이 됐습니다. 고용 세액공제나 아니면은 이제 지원금, 추가 이제 지원금을 또 받으실 수가 있어서 이 부분도 지금 개정안이 새로 이제 들어오게 되면 전문가와 좀 상의를 하셔서 최대로 저희 기업 사업장에서 최대로 이런 효과를 좀 보실 수 있게끔 체크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업상속 승계 제도 개선입니다. 작년에도 이제 이 부분이 파워풀하게 많이 이제 증액이 됐었는데 올해도 또 2배 이상의 확대가 됐습니다. 밸류업, 스케일업, 기업 발전, 특구 창업, 이전 기업이 여기에 해당이 됐고요. 가업 상속 공제 대상 확대 및 공제 한도가 상향 조정된 부분입니다. 대상 확대 중소기업은 매출액 5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에 해당했었는데 중소기업, 그 다음에 중견기업 전체로 대상이 확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공제 한도 상향은 밸류업, 스케일업, 우수기업의 공제 한도가 2배. 그래서 10년이나 이상 가업 영위를 하셨다고 하면 300억이었고 20년 유지를 하셨다고 하면 400억, 30억에 600억이었는데 2배로 늘어서 600억, 800억, 1200억 이렇게 상향 조정됐습니다. 기회발전 특구 창업 이전 기업은 한도 없이 가업 상속 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게 변경이 됐기 때문에 가업 상속이나 승계를 희망하셨거나 하시려고 계획 중이신 기업들은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잘 따져보시고 유리하신 쪽으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특례의 사업무관 자산 범위 조정입니다. 가업 증여특례를 하시거나 상속공제를 받으시려고 했을 때 가장 이제 염려되는 부분이 사업무관 자산의 범위, 비중이 높아서 실제 실효세율이 별로 이제 차이가 없다 하시는 법인 사업체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사업무관 자산의 범위를 조정함으로 인해서 그 혜택이 더 커질 것 같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무관 자산은 가업의 직접적인 경영,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어 가업상속공제나 승계재산에서 제외가 됐었는데 그 제외되는 자산에는 비사업용 토지, 영업활동과 관련 없는 주식, 그 다음에 업무무관 자산 및 임대부동산이 해당이 됐고요. 그 다음에 대여금, 그 다음에 과다보유의 현금이 여기에 해당이 됐습니다. 근데 개정안에는 임직원의 임대주택이 이제 제외해서 사업용으로 포함시켜주는 내용으로 변경이 됐고요. 그 다음에 대여금, 임직원의 학자금, 주택자금은 제외시켜주고 사업용 자산으로 포함을 시켜주는 것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과다보유 현금은 현재는 현행에서는 150% 초과분에 대한 부분인데 200% 초과분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변경이 돼서 얼마만큼 혜택이 있을까를 제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고요. 주식가치, 기업가치가 200억 하는 회사 개정 전과 후로 나누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현금은 5억, 그리고 대여금이 20억, 직원의 학자금이 5억, 그다음에 주주의 대여금이 15억, 그리고 기숙사 등에 이제 들어가는 비용이 30억이 있었고요. 그래서 총 이제 자산이 320억. 근데 비사업용으로 계산이 된 게 67억이었고요. 비중은 20.9%였습니다. 근데 개정 후를 따져봤을 때 지금 개정 후에 직원 학자금, 주주 대여금, 그 다음에 기숙사 등은 사업용 자산으로 포함을 시켜주기 때문에 67억에서 30억으로 대폭 줄었고요. 비중은 20.9%에서 9.4%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실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 전에는 사업무관 자산의 비중이 21%였고 개정 후에는 9.4로 금액 차이로 보면은 42억에서 18.8억으로 일반 증여세율 한 6.4억의 증여세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금 과다 보유에 대한 부분도 이제 200억에서 150%면은 3억을 초과하는 부분에서
과다 현금으로 책정이 됐었는데 개정 후에는 1억만 현금 과다 보유로 책정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큰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거죠. 혜택이 많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사업무관에 대한 범위가 많이 그만큼 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가업 증여특례나 상속공제를 앞두고 있다고 하면 반드시 한번 따져보시고 이제 사업무관 자산 범위를 점점 줄여가시거나 기업 가치를 미리 사전에 좀 낮춰가는 작업들을 좀 하시고 나서 가압승계나 증여특례를 하셨을 때 더 퍼펙트한 그런 효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벤처기업 주식 매수권 스톡옵션이라고 하는데요. 과세특례 적용 기간이 27년 12월 31일로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스톡옵션과 관련이 있는 회사들은 기간이 연장됐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기간이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현행에서는 1주택 결혼을 앞둔 남녀가 각각 1주택씩을 보유했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1세대 2주택이 되고 2주택이 됐을 때에 5년 동안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양도한다 이랬을 경우에는 한 주택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한다라는 내용인데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시켜주는 내용이 이번에 세법 개정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성과 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적용기간을 연장 및 재설계하는 개정세법이 들어왔습니다. 현행에서 중소기업에서 이제 경영성과를 냈을 때 성과급을 주는 부분에서 세액공제를 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성과공유 제도라고 하고 인증을 받으셔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올해 폐지가 된다라는 내용으로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제가 이제 미팅을 나가 보면 이런 제도가 있었는지도 모르고 성과급은 지급하시면서 이런 게 있는지 모르는 또 업장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은 경영성과 지급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소득세, 법인세, 세액공제를 주는 부분인데 법인에서는 법인세율 15%를 공제해 줬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한테는 소득 감면을 50%를 감면해 주는 제도로 아주 양측에 법인도 좋고 근로자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기간이 27년 12월 1일까지 연장이 됐고요. 단 법인에서는 법인세율이 15%였는데 10%로 좀 아쉽게 5%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기간 연장해주는 부분에서 큰 의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기존과 동일하게 50% 세액 감면이 유지되고 27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요즘에 많이 언론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 세율 및 과세 표준이 조정됐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구간에서 1억 이하가 10%, 1억 초과 5억 이하가 20%였는데 그냥 2억 이하로 해가지고 10% 구간이 생겼고요. 그리고 30억 초과 50% 구간이 아예 삭제돼서 10억 초과가 40%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상속세의 과세 표준액, 공제 부분을 다 떼고 표준액이 20억에서 200억까지 도표와 마찬가지로 상속세를 제가 계산을 해봤고요. 20억, 30억까지는 한 1,000만 원, 현행과 개정안에 한 1,000만 원 정도 세금 차이가 났고요. 그 다음에 50억은 2억 1,000만 원이 차이가 났고요. 그 다음에 100억에서는 7억 1,000만 원, 그 다음에 200억에서는 17억 1,000만 원이 현행과 개정안이 차이가 났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이 부분도 개정된 부분을 잘 살펴보시고 상속세가 발생하셨을 경우나 증여세가 발생하셨을 경우나 유리하신 쪽으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현재 개정되고 나서 증여를 한다든지 하셨을 때 세율이 낮은 쪽으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또 연속해서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이 확대됐습니다. 상속공제 제도에서 기초공제 2억과 그 밖의 인적공제 합산 금액과 일괄공제 5억 둘 중에 큰 금액을 공제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 공제 금액이 너무 작았어요. 한 5천만 원, 자녀 공제가 5천만 원밖에 안 됐으니까. 근데 개정 세법에서는 자녀 공제의 금액이 확대됐습니다. 1인당 5억 확대, 5억까지 확대가 됐고요. 요 개정된 부분으로 또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을 때 배우자와 자녀 2명인 경우가 현재는 일괄 공제 5억과 배우자 공제 5억 해서 이제 10억이 공제되는데 개정이 되면 자녀 공제 10억, 그다음에 배우자 공제 5억 해서 총 15억이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자녀 공제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성실신고 확대 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 구간이 변경됐습니다. 앞에까지는 이제 세율이 이제 조정이 완화가 됐고, 그다음에 금액도 상향이 되는 거였는데 이번 이제 성실 대상 요 법규는 강화가 된 부분이고 세율도 세율도 올라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실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이라는 부분은 지배주주 등 지배율 50% 초과되는 법인, 부동산 임대법인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임대 수익, 이자 배당 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법인,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법인, 이 세 가지 요건을 다 중독하는 법인은 이제 2억 이하가 9%, 2억에서 200억 초과가 19%였는데 그냥 단일로 200억 이하가 19%로 조정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변경된 내용을 좀 빠른 시간 내에 제가 좀 내용을 정리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올해는 법인의 이제 세법 개정이 많이 됐습니다. 다른 해보다. 그래서 다른 때보다 고용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증여 상속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잘 대표님이 개정 전과 개정 후를 잘 따지셔서 미리미리 좀 대처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미리 좀 절세할 수 있는 방안들을 대표님 기업에 잘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